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만약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불륜을 하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당연히 화가 나고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불륜은 요즘 시대에는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내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불륜에 관한 통계조사를 했는데 남성 응답자의 51%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여성 응답자의 9%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불륜 경험 수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돈을 추구하는 성매매 또한 불륜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의 불륜 경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들은 유부녀들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만 해도 한 트럭이거든요. 어쨌든 여성의 9% 이상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니까 이 여성들이 어디서 불륜을 저지르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유부녀들의 의외의 불륜 장소 6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에서 유부녀들의 불륜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마트 주차장에서 유부녀들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녀는 우선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장을 보는 시간대인 낮 12시 1시 사이에 볼 수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 마트에 주차를 해놓고 불륜남의 차로 갈아타 모텔로 바로 가는 거죠. 심지어 불륜남을 만나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가 와도 들키지 않도록 불륜남에게 마트 소리 어플을 설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기에 불륜남과의 만남은 딱 30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마트로 와서 장을 보는 업무도 놓치지 않는 철두철미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런 불륜 행각을 남편에게 걸리게 되면 당신의 아내로 그리고 애들 엄마로 완벽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24시간 중 딱 30분만 나를 위해 쓴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말 불륜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배드민턴 동호회. 최근 이곳저곳 동호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의 불륜이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배드민턴은 1시간의 여유 시간만 있어도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남녀가 함께하는 복식으로 경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동하는 사람들과 부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운동도 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이미 볼 것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난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과거에 바람을 피우고 지금은 또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배드민턴 부모의 주 연령대가 4060대라고 합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즐길 거리가 부족한 중년 여성들이 건강도 챙길 겸 실습했다가 욕구까지 채우는 모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한 유부녀들의 불륜 행각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의 기혼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수십 개의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곳에 들어가려면 유부녀 인증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미혼 여자나 미혼 남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을 보면 여성 환영, 남성 마감 이런 문구를 달며 남녀의 수를 맞춰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눈 맞으면 1대1로 대화를 한 다음 만남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이들은 아예 불륜을 목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에서 만나면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모텔이든 차 안이든 상대방의 집이든 어디든 만나곤 하죠.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오픈 채팅을 하고 있다면 정말 강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등산로 입구. 네 번째는 유부녀들의 불륜의 성지라 불리는 등산로 입구입니다. 사실 등산로 입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불륜 장소입니다. 중장년의 취미생활 1위가 등산이기 때문이죠. 중장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니 당연히 불륜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정말 등산만을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등산만 하기엔 뭔가 아쉽고 허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등산을 하는 남녀는 서로 이야기를 하며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산을 내려와서는 막걸리를 한잔하며
서로 눈이 맞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불륜이 일어나는 건 양반입니다. 애초부터 불륜을 목적으로 산악회에 가입하는 여성들도 있기 때문이죠. 산악회에선 이성을 목적으로 오는 여성들을 산토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만나려고 접근하는 남성들을 산토끼 사냥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륜을 목적으로 산악회에 들어온 여성들의 특징으로는 대부분 진한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 등산을 할 때는 따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손을 잡고 내려온다고 하죠. 내려와 막걸리를 한잔하고 모텔에 등산복을 입은 채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산악회의 경우 1년 정도 지나면 거기 있는 회원들과 잠자리를 한 바퀴씩 다 돌아봤다고 할 정도로 산악회에서 불륜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5번째, 스크린 골프장. 이미 골프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크린 골프장이 새로운 외도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야외에서 하는 골프장에 비해 폐쇄적이라 바람 피우기 더 쉬운 환경입니다. 필드는 보는 눈도 많고 바깥이라서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크린 골프장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죠. 술 한 잔 곁들이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갔다가 마음에 들면 합석하기도 하고 같이 놀다가 마음에 들면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밖에서 라운딩을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돈도 많이 소비해야 하지만 스크린 골프는 비용 부담이 크게 없고 어두운 밤에도 할 수 있으니 시간의 제약 또한 없습니다. 처음엔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만나며 간도 보고 스킨십도 하다가 마음이 맞추면 필드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아예 남녀의 짝을 맞춰주면서 술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6번째, 노인정. 마지막은 60대 이상 유부녀들이 자주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혼 이혼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에는 노인정 불륜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노인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노인정에는 불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나 복지관 가리지 않고 불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탁구나 사교 댄스 등 주로 짝을 이뤄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륜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인정에서까지 불륜이 일어난다고 하니 정말 어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유부녀들의 불륜 장소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장소들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어떤 장소에서든 불륜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불륜을 하는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고 반대로 불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가도 불륜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애초에 가지도 않습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남녀들이 이성을 만날 때 역학적 우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즉,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갑이 되어서 좀 더 편하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상대 이성에게 좋은 대우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관계에서 갑이 되려면 남녀 시장에서의 가치가 매우 높거나 상대방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약해야 하는데요.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갑이 된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범한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증폭시키고 충성시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남자만의 매력이 뭔지 알게 될 거고 좋아하는 여자가 여러분을 계속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성애를 자극한다. 모성애를 자극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애 관련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유행하는 연애 트렌드는 알파메일, 즉 상남자의 스타일입니다. 앤드류 테이트라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남자는 여자 앞에서 무조건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남성성이 전부다라고 강조하는 트렌드였죠. 하지만 남자들도 각자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모든 남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 중에는 무조건 강한 남자보다는
약간 허술한 남자,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자 중에 남자한테 리드당하고 지배당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남자한테 헌신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여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남자보다 남자가 살짝 부족한 점이 있어야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심리인데 남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점만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면 요즘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는 김준호, 김지민 커플이 있습니다. 김준호는 미운 우리 새끼나 돌싱포맨에서도 굉장히 철없고 부족한 말썽꾸러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이 아니라 실제 이미지인 것이죠. 김준호는 남성성이 강한 남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하며 겁도 많고 운전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자를 이끌기보다는 그저 좋아하기만 하는 철부지 같은 이미지이죠.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서의 뚜렷한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둘은 결혼 언제 할 거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오래 그리고 각별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는 실제 사례인 것이죠. 여자들은 이 남자는 뭔가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남자, 불쌍해서 좀 잘해주고 싶은 남자,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어느 정도는 인간미 있고 좀 허술한 면을 보여주는 것도 여자가 나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한테 모성애를 느껴서 챙겨주고 헌신하고 잘해주는 걸 좋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자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비로소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여자 입장에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게 하고 삶의 원동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별 의미가 없지만 그 남자를 만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여자 또한 상대 남자를 가장 필요로 하며 그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곁에서 잘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랑 친해질 때, 그리고 친해지고 싶을 때 꼭 그 사람이 완벽해서 친해지고 싶었나요? 아닌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서로 사는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힘든 점이 있구나.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끈끈해진 적이 있지 않나요? 저도 주변에 실제로 마음 터놓고 친해진 사람들 보면 서로의 약한 면도 공유한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약점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이 있다거나 빚이 몇 억 있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큰 문제점들은 상대로부터 케어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운 감정이 먼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명적 약점보다는 그냥 살면서 힘들었던 일이나 과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고 내가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즉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남자들이 단순하기도 하고 한 방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렇게 결과만 보여주면 여자들이 바로 넘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런 결과를 바로 보여주기보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겪었던 산전수전의 이야기들을 허세 느낌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세련되게 했을 때 비로소 여자들의 호감과 존중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가 계속 투자하도록 하기,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써버려서 복구가 안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이라는 게 꼭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도 비용이 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 한 달 동안 그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비싼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집도 항상 데려다 주고 있다면 이 모든 게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렇게 매몰 비용이 늘어날수록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심리를 여자한테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옛날 890년대 레트로 감성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한테 혹시 80년대 노래 추천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직접거리고 추태 부리면서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은 상태가 아니라면 흔쾌히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나서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추천해준 노래 너무 좋았다. 또 다른 노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자의 간단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여자의 매몰 비용이 점점 쌓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여자분과 잘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투자라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보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밥을 사거나 다음 데이트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인 것이죠. 그냥 다짜고짜 마음에 든다, 데이트하자, 이런 것보다 간단한 투자를 얻어내면서 라포를 쌓고 보답이라는 명목으로 애프터까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추억이 쌓이면서 여자의 매몰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 드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는 오라버니한테 길들여지면서 점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충성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모성애를 자극한다. 두 번째, 투자를 유도해서 매몰 비용이 쌓이도록 한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나한테 충성시킬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껍질에 보슬보슬한 털이 있고 아주 향긋한 과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어떤 과일인지 바로 아실 텐데요.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성질이 따뜻한 과일인데요. 달달한 맛과 더불어 수분이 아주 풍부하고 신맛을 내는 유기산도 함유되어 있어서 더위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약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복숭아의 다양한 부분을 이용해 여러 처방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 씨앗하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씨앗에는 천연으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시아너수소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량 섭취 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아너수소산이 복숭아, 과육에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럼 과육을 먹는 것도 해로울까요? 아닙니다. 복숭아, 과육에도 약간의 시아너수소산이 들어있지만 적은 양이라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연구에서 복숭아 과육의 시아너수소산이 호흡 중추를 진정시키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가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맛있고 건강에 좋은 복숭아의 효과와 영양가 및맛을 200% 높이는 복숭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의 건강 효과 첫 번째는 암 예방에 좋습니다. 이 과일에는 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폐암과 같은 암을 예방하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복숭아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암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흡연. 이 흡연으로 인해서 몸속에 니코틴이 쌓이는데 이것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이 복숭아에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흡연을 하면서 몸속에 쌓인 유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금연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당뇨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뇨병 환자분들은 복숭아를 멀리합니다. 맞습니다. 말랑하고 부드러운 복숭아는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랑하지 않은 복숭아, 아삭한 복숭아나 천도 복숭아라면 어떨까요? 딱딱한 복숭아로 소량 드신다면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고 풍부한 항산화제와 영양소로 당뇨병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도 그리 높지 않은데요. 아삭한 복숭아를 기준으로 익은 정도에 따라서 GI 30에서 GI 50으로 낮은 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그리고 한 번 먹을 양인 100키, 크기에 따라 13개에서 12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3.3에서 GL 5.5로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당뇨병 환자라도 많이 드시지 않고 적당히 드신다면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고 맛있는 복숭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인이 아삭한 복숭아나 천도 복숭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단한 과육에는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인체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의 효능 세 번째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복숭아에는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C, 비타민 K, 철분, 칼륨이 풍부해서 심장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는데 좋은 과일이 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이 복숭아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킴으로써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위험을 줄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양소 이외에도 리코펜과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눈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눈의 망막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루테인이나 제아잔틴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외선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이나 안구 질환들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 효과는 피부에 좋다는 것입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처럼 피부가 하얗고 보드라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복숭아는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C, 탄닌,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어서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주고 자외선으로 생긴 피부 발진을 완화하며 멜라닌을 형성하는 티로시나제를 억제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복숭아를 제대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몇 가지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껍질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더라도 뻣뻣한 느낌이 있어 드시지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껍질에는 과육보다 많은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과육과 껍질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무려 5배가 많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23일 안에 드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복숭아를 여러 개 구입하기 때문에 23일 안에 드시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1도에서 5도 사이의 냉장고에서 보관했다가 먹기 1시간 전에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숭아의 단맛이 8도에서 13도 사이에 가장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실온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먹기 10분에서 20분 전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구워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당뇨인이라면 구워 먹는 것이 좋지 않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구워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복숭아를 굽게 되면 엽산이 200% 증가하고 폴리페놀 양도 늘리고 인체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라면 산화를 억제하는 폴리페놀 섭취가 좋기 때문에 구워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키위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있는데요. 키위의 비타민C와 같이 먹게 되면 몸의 산화를 줄이는 항산화 효과를 증가시켜줍니다. 복숭아를 구워서 폴리페놀의 양을 늘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와 같이 드신다면 폴리페놀 항산화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굽게 되면 비타민C와 기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굽는 것이 좋습니다.